대한민국은 베트남, 일본과는 다릅니다. 배은망덕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고 토사구팽하는 일본, 베트남과는 달리 한국은 은혜 입은 기억들을 가슴에 새기고 기회가 왔을 때 갚으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사태 초기 때만 해도 갑작스러운 위기봉착에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일어나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내 공적 마스크라는 현명한 대처 방법으로 위기를 타파하고 이제는 6.25 참전국가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갚을 정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은혜 갚는 제비 한국과 배은망덕의 국가들과의 차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캡틴TV 팩트 체크. 과거 우리나라를 도와준 6.25 참전국들에게도 이번 사태는 어김없이 불어닥쳤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 방역에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한국 전쟁 참전국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라마포사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국이 이번 사태에 매우 훌륭하게 대응하고 계신 점을 축하드린다며 한국은 위기 사태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그간 축적해온 방역 및 임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각국 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웹세미나를 개최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며 현재 양국이 협의 중인 우리의 감염 경로 추적 방식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 남아공의 방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남아공뿐 아니라 아프리카가 직면하는 의료 물품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고 한국 측은 남아공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 중에서도 남아공은 6.25 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혈맹으로 그 희생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 전쟁 참전국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깊이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은 남아공의 진정한 친구이며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6.25 참전국 마스크 지원 계획의 추진은 바로 이루어졌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전국 마스크 지원 계획은 6.25 전쟁 70주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범정부 사업으로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현지 위문 행사가 실시돼야 했지만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협력의 일환으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한해 인도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남아공, 필리핀, 토고, 에티오피아 등 6.25 전쟁의 전투부대를 발견했던 17개 참전국 위주로 국내 수급 여건의 확보 상황에 따라 마스크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스크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2월 말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마스크의 수요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당시 마스크 대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검사 능력보다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도입 초반에도 각종 혼란이 이어졌고 온라인에서도 품귀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민심이 동요했던 마스크에 대한 불만은 4월달 초부터 점차 사라졌습니다. 오부제 시행 한 달 만으로 이제는 온오프라인 모두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됐고 사재기 열풍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마스크 공급량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렸고 여기에 더해 그간 막혔던 수출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되찾게 되며 한국 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방안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국무총리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어려운 이웃국가를 돌보게 될 여유가 생겼다며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 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네티즌들은 6.25 전쟁 참전국 마스크 공급 계획을 반기며 100만 장? 1000만 장? 1억 장 정도는 풀어야죠. 대한민국이 참전국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야 합니다. 미국은 물론 왕실 친위대까지 보냈던 에티오피아는 꼭 챙겨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며 은혜도 갚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루에 마스크 1000만 장 이상 생산하는데 총 100만 장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왕 지원해줄 거 시원하게 해주세요. 2장 판매 유지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건 어때요? 라며 역으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사태의 확산세가 커지는 일본, 미국의 경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검증 생산업체와 장당 6달러 약 7,4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의료진에 지급할 마스크를 사들였으며 일본의 경우 마스크 품귀 현상과 함께 정보 지급 마스크의 품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떡줄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한국산 진단키트를 지원받기 전에 성능검사부터 해야 된다느니 뭐라느니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던 아사히 신문은 우리 정부 측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현재로서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며 나쁘끄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기 상황에 망신까지 당한 일본을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마스크 문제와 함께 각종 구설수에 오르며 일본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질타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유권자의 66%가 아베 임기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유권자 3,000명을 상대로 올해 3월에서 4월 실시한 정치의식에 관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이 당직을 바꿔 현재 3차례 연속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는 아베 총리가 한 번 더 총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6%가 반대했고 찬성은 2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법 개정에서 아베가 한 번 더 총리하려고 했는데 물 건너갔다는 소리입니다. 아베씨 이거 어떡해요? 우리 내년 9월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베씨가 일본 총리 한 번 더 하면 진짜 일본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데 어차피 총리 하나 은퇴 하나 아베씨는 맨날 집에서 강아지랑 놀고 넷플릭스나 보실 테니 생활이 크게 바뀌는 건 없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베가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드디어 알아챈 것일까요? 일본 유권자의 과반이 다음 총리가 아베 총리와 노선을 달리한다고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총리가 아베 총리와 노선을 달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57%는 차기 총리가 아베 정권의 노선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고 34%는 계속 아베의 정치 성향을 계승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각종 비리로 인해 일본 국민들이 질려버린 것일까요? 일본 유권자들이 차기 총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꼽은 것은 공정함과 성실함이었고 이어 지도력, 정책 이념, 조정 능력, 발언력 순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이 공정함과 성실함을 중시하는 것은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 학원, 가케 학원 의혹 등 이른바 사학비리 논란을 일으킨 것이나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만이 쌓인 결과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었고 고이즈미 신지로 후생상과 고노다로 외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니 잠깐 고노다로 씨가 3등이라고요? 와 대박 이 사람이 3등이에요? 이 사람 한국에서 데상트랑 르쿠크 스포티브랑 엄브로로 장사하면서 일본 외무상 부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3등으로 놓을 수가 있지? 이 사람 집안이 운영하는 이토추 상사에서 이번에 일본 불량 첫 마스크 납품했거든요. 아니 벌레 나오는 마스크 가게 사장님을 차기 총리로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요즘 고노다로 씨네 가게들 엄브로, 르쿠크 스포티브, 데상트 매출 폭락했다고 우는 소리 하던데 혹시 일본 총리 돼서 일본 국민들 상대로 재고 팔아 먹으시려고 그러나 외무상에 마스크에 옷장사 신발장사에 차기 총리까지 노리시고 참 공사다망하시네요. 참 열심히도 사십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가진 거 없어도 친구랑 술래잡기만 해도 행복했잖아요.
그 쉽지 않은 일을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쉬운 걸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게 아닐까요? 오늘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한 번씩 이루어 보세요. 어렸을 때도 매일 해내던 행복이라는 감정들을 지금은 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행복이란 무언가를 해내고 누군가를 찾고 전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안 해도 누군가가 없어도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됐을 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의 상태, 그대로 만족을 느끼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으로 인해 주변 사람 챙기고 업무에 채이고 나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이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어제 4일 오전 실시간 검색어에 동부전선이 나와 많이들 놀라시지 않았나요?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북한 남성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평상시 우리 군은 진돗개 셋을 유지하다가 북한군의 침투, 도발이 예상되면 불로 격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적의 침투 흔적과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데 바로 어제 진돗개를 격상시켜 해당 부대에는 하나와 인근 부대에는 둘이 발령됐죠. 군 당국은 신원 미상의 북한 남성이 전날 오후 7시 26분쯤 북측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실을 감시 장비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사 분계선 사이 중간 철조망이 있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이 중간 철책으로 이동한 것을 식별했다고 밝히며 문제의 지역을 수색한 결과 남쪽 윤영 철조망 산당부 일부가 눌려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진돗개를 격상한 뒤 헬기를 투입하고 조명탄을 쏘는 등 대대적인 수색 정찰 작전을 펼쳤는데요. 해당 인원이 기순자인지 간첩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 주변을 수색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군은 차단 작전을 펼쳐 해당 인원을 상황 발생 10여 시간 만에 신병 확보했습니다. 이 남성은 고성 지역의 민간인 통제선 내에서 붙잡혔으며 군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며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상 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사건의 전말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우리 군의 발표대로 해당 인원이 귀순자가 맞다면 지옥 같은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찾은 건데요. 사실 이분 귀순자뿐만 아니라 북한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꽤 많은데요.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숫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3분기 동안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남성 23명, 여자 25명 등 총 48명입니다. 이는 2분기에 입국한 탈북자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사실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35명에 달했던 탈북자 숫자가 2분기에 12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탈북자 숫자 자체가 줄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 탈북자들의 이동 루트가 차단된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죠. 하지만 3분기 들어서 북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북한을 탈출하는 인원들이 다시 반등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자신들이 외부의 지원 없이 자력 갱생을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대내외적으로 내비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북한은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북한 수뇌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2일 2년 만에 김정은과 북한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해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등원을 참배하고 중국의 6.25 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한 것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죠.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이미 식량 외에 대량의 비료까지 북한에 제공하는 등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올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무려 50만에서 60만 톤에 달하고 비료는 55만 톤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중국이 올해 6월에서 8월 북한에 보낸 식량만 옥수수 등 곡물 60만 톤인데 태풍 피해를 겪은 북한이 지난달 식량을 더 요청해 20만 톤 정도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중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직 북한 고위 관료는 북한 당국이 비료 1톤을 식량 10톤으로 환산해 정책을 세운다며 이번 비료 지원은 식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식량 생산량을 웃도는 550만 톤에 필적하는 것이므로 대북 지원 규모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죠. 이렇게 중국에게 엄청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금 북한은 스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서도 능력이 부족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상상 이상의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노동당 회의 문건에는 코로나가 유입되면 북한 주민이 30만 명이 죽을지 50만 명이 죽을지 모른다며 북한 스스로 대응 수단이 없다고 적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 봉쇄 이후 지뢰까지 매설했고 방역 관리를 못한 간부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비상방역법까지 만들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단키트와 손소독제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는데 북한이 마치 K방역이 울고 갈 NK방역을 했다며 자신들의 힘으로 방역을 잘했다고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이 1만 명을 넘겼지만 확진 사례는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죠. WH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는 코로나 감염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최근 코로나 문제로 경제난이 확산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북한 민심 동향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북한이 대외적으론 코로나 제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권력층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전 세계에 민폐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로 북한의 외화벌이가 막히자 북한은 무기 밀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의 박격포와 악명 높은 국제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와 테러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돼 국제사회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소말리아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알샤바브 테러 현장에서 북한제 박격포가 불발탄 상태로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격포는 60mm HE-63형 박격포로 지난 2월 17일 알샤바브 소행으로 지목된 소말리아 수도 모가시두아덴 아디 공항 테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알샤바브는 소말리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일대에서 수년째 테러를 벌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소말리아와의 무기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죠. 이미 과거부터 북한은 소말리아를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일대에 각종 무기를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지난 2016년 소말리아로 향하는 이란 선박에 북한식 73식 기관총 6정이 있는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테러 조직에 유입되는 자금과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소말리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2006년 핵실험을 계기로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품목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이란과 핵무기, 미사일 등의 군사 협력뿐 아니라 달러와 금 밀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도 합작으로 벌이며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불법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들이 북한 김씨 일가만 배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매년 평균 6에서 7kg씩 몸무게가 늘어 지금은 140kg으로 고도 비만인데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못 받으며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자금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군사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한 탄도미사일이 최대 규모이며 현재 SLBM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2척까지 건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사상 처음으로 전자전, 화학전 부대도 외부에 공개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했죠. 하지만 아무리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한다고 해도 절대 두려움에 떨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올 3월 미국 글로벌 파이어 타워가 내놓은 2020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39개 국가 중 6위, 북한은 25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증가시키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까지 노리고 있죠. 게다가 우리는 한반도 평화는 튼튼한 자주국방 확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북 관계 개선 노력 못지않게 북한의 핵전력 증강에 맞서 우리 안보 태세를 재점검해 북한이 허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또한 북한이 전 세계에 더 이상 민폐짓을 하지 못하게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얼른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